정년 60세,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직업생활은 또 다른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과연 60세 이후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형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임원이나 강사, 컨설턴트, 자문 혹은 고문, 기술 지도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자기 경력이 좀 분명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중소기업 임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예전에는 대기업 퇴직하시면 모셔가기도 바쁘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죠. 날짜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단순히 경력 보고 무조건 스카우트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사나 컨설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저는 제 취업 분야나 노후 설계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죠.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재무 분야에서도 강사가 있고 컨설턴트가 있고 또는 심리 상담 쪽에서도 당연히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고 온갖 영역에서 강사나 컨설턴트 혹은 코치까지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문이나 기술 지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기관 같은 곳들에서 수시로 이런 것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개인들의 소득 격차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해당 10만 원에서부터 많으면 50만 원 혹은 그 이상,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도 가겠죠.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전문성을 발휘하려는 분야에 대한 실제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경력이나 자격의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경력이나 자격의 증명. 예를 들면 당신이 전문가라면 그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될 텐데 뭘 기준으로 맡겨야 되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위, 이력 또는 자격증 혹은 네트워킹에 의해서 증명된 인지도, 지명도 또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소개받은 케이스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임을 좀 알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창업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떠오르세요? 창업형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는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게 반찬 가게, 무인 점포, 온라인 판매, 혹은 유튜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방문 요양센터, 보험, 그리고 지금 많이 하는 택배 같은 것도 사실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개인 자영업이죠. 그리고 농업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까지 좀 폭넓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창업형 일자리도 소득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됐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이게 2023년 기준 자료인데요. 자영업자 중에 8.7%가 소득이 0원으로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월 100만 원 이하 번다라는 자영업자들이 68%였죠. 이 두 부류를 합치면 약 75.7% 정도가 나오는데요. 결국 4명 중에 3명이 넘게 월 100만 원을 못 벌거나 한 푼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거기에 생존율의 고민도 좀 남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창업 관심 생활업종 2023년 기준인데요. 3년간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생존율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세 이상과 60세 이상 중에서 최하위,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일 살아남을 확률이 낮은 사업 분야가 어딘가 하니 호프주점이에요. 근데 이 호프주점, 그쵸? 우리가 보통 경력이 없으신 분들,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쉽게 창업하려고 덤벼드는 영역이기도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창업형 일자리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영역 쪽으로 많이들 들어가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특별한 노하우 없어? 그렇다고 굉장히 길게 준비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쉬운 거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 쉬운 거는 쉬운 만큼 굉장히 잘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창업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여러분, 창업의 3요소라고 하는 거 아세요?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자본금, 그리고 창업주입니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강의 중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이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제가 실제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아이템이 돈이 되나요?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아이템만 잘 고르면 나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밑에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본금이에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 여기에도 뭐가 빠져 있어요? 창업주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프랜차이즈 지사장도 해봤고 저 역시 몇 번의 창업을 했고 또는 제게 찾아와서 창업 상담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결국 창업주의 역량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벌이는 일인데 돈이나 아이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기대입니다. 근데 자신이 창업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알면서도 돈이 급한 마음에 혹은 다른 생각들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일자리 혹은 공공에서 나오는 기간제 공무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사회공헌 일자리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소득은 보통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사이예요. 보통 이쪽은 활동비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풀타임 근무보다는 사실은 파트타임 근무가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여기에도 풀타임 근무들은 있어요. 기간제 일자리 중에는 풀타임 근무들이 꽤 있고 그런 것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어야 참여가 가능하세요. 이름이 좀 그렇죠? 요즘 60세 중에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주로 어디서 이런 일들을 다루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혹은 지자체에서 직접 이런 일자리를 내놓기도 해요. 다음에 사회공헌 일자리가 있죠. 사회공헌 일자리는 일과 자원봉사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우리가 서울 50플러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보람 일자리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죠. 이건 월 기준 뭐 57시간 일하고 57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용돈 정도 받으시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모집하는데 50세에서 70세 미만까지고요. 이건 시간당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식대 그리고 교통비 포함하면 합쳐서 9,000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000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돈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대신에 봉사를 겸해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 기간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 일자리는 원래 30대, 40대, 50대도 다 참여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60대는 없느냐? 60대도 있긴 있어요. 근데 30, 50대가 주인 경우가 많고 60대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주로 산이나 나무, 공원, 숲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주력은 40, 50대가 많이 참여하긴 하세요. 보통 어디에서 일자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냐 하면 구청 홈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 같은데 좀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12월부터 한 3월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단순형 일자리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요양보호사나 경비, 청소 혹은 운전, 조리보조, 조경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소득은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일하시면 월 한 120만 원, 좀 길게 일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250 정도도 맞추실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풀타임을 일한다고 치셔도 최저임금 전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운전만 빼고. 그다음에 조건은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한 분야가 있고요. 그게 없다라면 최소한 체력이나 성실함 정도는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여기서 딴 건 모르겠는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일자리가 많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는 운전직에 관한 부분만 잠깐만 언급을 좀 해볼게요. 운전직은 통상 60이 넘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운전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보면 두 부류겠죠. 일반 회사의 배송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택시나 버스 같은 교통운송수단 운전직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버스 운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진입이 좀 용이해졌어요. 이거 달리 말하면 사람 구하는 게 이쪽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뭐 택시 역시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택시는 산학금이 명칭은 없어졌는데 어떤 형태로도 좀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런 것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급여는 꽤 높은 편이긴 해요. 예를 들면 서울 시내버스의 초임 같은 게 아마 380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급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좀 꺼리긴 해요. 왜냐하면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사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근무 시간이 좀 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하고요. 그에 비해서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년층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문가형은 경력과 그 증명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창업형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창업주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만한 역량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공공형은 소득은 적지만 비교적 그 일에 들어갔을 때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조금 있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뭐 젊은 기간직은 60대 이상의 기간직은 2년을 안 채워줍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형 같은 경우는 역시 진입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좀 고민이 뭐냐면 체력적 바탕이 좀 요구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좀 나도 60대 이상이 잘 진입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자, 오늘 제가 60대 일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걸 찾아보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